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잠실벌을 뜨겁게 달궜던 이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 BTS가 1년 2개월간 이어온 월드 투어를 성공리에 끝냈습니다. BTS는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팬덤 현상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BTS가 남긴 새 역사들과 그 비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먼저 현상을 설명을 하고 그 비결을 짚어보겠습니다. 월드 투어 62회 공연이고 또 206만 명이라는 관객,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예, 그렇습니다. 62회 공연에 연인원 206만 명이 동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지구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뮤지션 투어의 최대 규모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 그 뮤지션들의 활동에서 과거에는 음반 판매가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요즘은 음반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어 시장이 됐는데, 네. 이렇게 세계적인 규모의 대형 투어를 하는 것이 바로 월드스타, 그 팝스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고, 우리한테는 보통 이런 대형 투어와 관련된 소식들이 해외 토픽 정도로나 전해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전 세계 투어의 주인공이 한국 가수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반 판매가 줄어서 이 투어가 중요한데 그래서 과거보다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고, 자, 네. BTS가 지금 다양한 분야의 이 최초라는 수식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가령 이 한국 최초로 보자면 뭐 미국 뉴욕 시티필드 그리고 영국 런던 웸블리에서 단독 공연을 했고, 또 외국 가수 최초로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스타디움에서 공연도 했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비결이 뭘까요?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비결은 일단 실력이 압도적이고요. 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지구상의 보이밴드 중에서는 최고의 실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콘텐츠가 좋으면서 동시에 그 음악이 지구촌 어디에서 들어도 이질감이 없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나왔을 당시에 그 아이돌 스타가 좀 그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빈자리에 방탄소년단이 안착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탄소년단이 기존의 그 상업적인 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돌에 대한 선입견을 깨면서 아티스트적인 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가사에 담긴 철학적인 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방탄소년단 팬들의 자부심을 일깨워주면서 그 전 세계적으로 팬들의 응징력, 그 열정을 그 키우는 증폭제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인터넷을 통해서 팬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열정적인 그 유명한 팬덤인 아미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방탄소년단이 인기를 끄게 된 거죠. 네, 한번 이 성공 비결을 조금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아이돌 문법과 좀 달랐던 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기존 아이돌이 뭐 보편적이고 또 갈등 없는 정서를 노래를 했다면,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또 젊은이들이 느끼는 어떤 좌절이나 분노, 뭐 사회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방식을 써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해외 외신에서 평가를 한 것이, 기존의 아이들과는 다르게 방탄소년단은 어두운 정서까지도 노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좌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지구촌의 10대, 20대가 느끼고 있는 불안한 정서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이 지구촌의 10대, 20대들이 방탄소년단이 우리를 대변한다라고 느끼게 됐고,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그 가사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깊이를 집어넣고 뭐 고전을 인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많은 팬들이 생각할 때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기존 아이돌 음악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 있는 음악이다, 방탄소년단은 기존 아이돌의 수준을 뛰어넘은 아티스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인기의 수준이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세계 여러 이런 유력 언론들도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찬사를 이처럼 지금 그래픽 나오는 것처럼 보내고 있는데, 또 하나 이 대형 기획사나 뭐 방송의 지원 없이 어떤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을 해서 팬들과의 뭐 자신 SNS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른 점도 굉장히 특이한 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이른바 흑수저 아이돌 성공 신화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는 것을 외국인들도 다 압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 대형 기획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그 큰 회사의 지원이 없이도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 팬들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그 성장의 과정에
팬들이 함께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뭔가 큰 일을 함께 치러낸 그 전우회 같은 그 동지의 그 결속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 대형 상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인터넷 소통에 치중했던 측면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의 팬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이번에는 이 방탄소년단이 써내려간 기록 중에서 경제 효과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연간 5조 원 정도 이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또 올해 말에는 그 효과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방탄소년단 경제 효과를 5조 원 이상이다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네. 이건 작년 얘기고, 올해는 방탄소년단의 팬덤이 더 커진 데다가 지금 그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방탄소년단 팬 상품이 1만 종이 넘거든요. 또 최근에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인형이 또 그 판매가 됐는데 인형 부문 글로벌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연간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80만 명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종합하면 올해는 아마 올해 연말에 또 어느 기관에서 추산을 할 텐데 올해는 5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경제 효과가 잡힐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실 이번에 그 공연을 보면서 잠실 주경기장 주변에 외국인 이 팬들이 많이 왔던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 왜 예전에 비틀즈를 보기 위해서 영국을 가고 영국 문화를 공부하는 것처럼 방탄소년단 BTS를 보고 또 알기 위해서 한국을 찾고 한국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까? 예, 그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한글, 한국어 이런 걸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많아지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방탄소년단 때문에 찾는 외국인이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6%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번에도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이 1년 2개월에 걸친 콘서트 투어의 시작과 마지막을 한국에서 서울에서 했는데, 이러한 뉴스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널리 알려지는 것이고, 이번에 서울 콘서트도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만큼 또 보면서 이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한국이 이 홍보가 되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더 강해지는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번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를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이 BTS를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짚어볼 대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탄소년단 실력도 있었고 젊은이들의 마음도 많이 대변을 했지만 거기에 팬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함께 성장하는 맛이 있는 그룹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 팬클럽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고 K-팝 문화를 새로 쓰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아미파워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아미라고 불리우는 방탄소년단 팬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이 방탄소년단 신드롬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 방탄소년단이 노래를 발표하면 바로 이 아미들이 나서가지고 각 나라별로 가사를 다 번역해서 배포하고 여러 가지 의미들도 분석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서 빌보드 차트 같은데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또 아미들이 나서서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앨범을 산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10대, 20대 젊은 세대, 젊은 네티즌들의 경우에는 이 외부에서 상업적으로 주어진 스타를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을 대변할 만한 스타들을 스스로 찾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점이 됐을 때 마침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10대, 20대들한테 발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발견되고 결국 그들이 일체감을 형성한 건데, 이럴 정도로 인터넷 문화, 네티즌들의 영향력, 주체적인 적극적인 활동력이 중요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또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적극적인 인터넷 SNS 활동을 통해서 해외 10대, 20대들한테 발견이 되고 일체감을 형성한다면 또 다른 글로벌 슈퍼스타도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어떤 그룹이건 이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네. 방탄소년단의 앞으로의 미래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지금 아이돌 중에서는 세계 최고가 됐고 거의 뭐 이 세계 최고의 팝스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는데 네. 그 아이돌이라는 한계로 가둘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철학적인 의미라든가 음악성까지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앞으로 나가서 이제 세계 최고의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로에 놓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올 연말이면 또 다른 이제 미국이라든가 해외 시상식에서 이런저런 상을 받으면서 더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내년이 되면 또 다른 앨범이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방탄소년단은 성장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암초가 있는 것이 군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내년부터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멤버가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이 그 만약에 군대를 가면 이 현재 이 성장하는 흐름이 끊길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앞으로의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뭐 아미 파워로 본다면 군대를 가는 뭐 1년 반, 2년 정도 동안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K-팝과 또 한류 관련한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 J-팝이나 또 브리팝 같은 경우에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나타났다면 좀 오래 갔지만 어떤 개인기에 의존하거나 특정 뮤지션에 의존을 한다면 또 빨리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 방탄소년단으로 촉발된 이 K-팝 그리고 한류 열풍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류가 최근에 한 차원 더 올라간 느낌인데 바로 방탄소년단과 또 영화 기생충의 해외 영화제 그 수상으로 인해서 한 차원 더 올라갔고 해외에서 한류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경의, 경탄, 존중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우리나라 그 이 아티스트들하고 협업하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상황이 긍정적인데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대기업 독점 체제로 갔을 경우에 제2의 봉준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대중음악계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일부 아이돌 중심 체제로 갔을 경우에 다양한 음악적 어떤 가능성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의 인기가 예년 같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좀 제작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내 소비자들도 이게 스스로 좀 다양한 콘텐츠들을 찾아서 소비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그걸 바라보고 제작자들이 용기를 내서 더 다양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자는 제작자대로 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뭐 관계당국은 관계당국대로 좀 더 위기감을 가지고 뭐 이 한류를 생각하는 시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TS 현상과 우리 한류의 미래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